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You call me a god. Let's go. I'm about to go off like a weapon. Fuel to the top, got a filled up engine. In my thoughts, obsession. I will not stop, no, I'm never second guessing. I got a God complex. Haters love to hate, but I never feel pressed. Got a lot on my plate, but I never get stressed. I'll take all the pressure like I make. 자, 이제 11시 12시가 됐는데 오늘 김부선 김부선 얘기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예. 이게 이제 메인 디쉬인데 이거 30분은 해야 되는데 12시 반까지 할까요? 그냥 내일 할까요? 예? 너무 많이 했어 오늘. 이거 너무 많이 풀면 안 되잖아. 하고 가야죠. 예. 오늘 간단하게 하고, 뭐 간단하게 할 것도 없습니다. 쫙 살펴보면 돼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여러분들이 쫙 살펴보면은 딱 답이 나오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여러분들의 기억을, 그리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기억을 되살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이제 김부선 스캔들이라는 게, 여러분, 김부선 때문에 아까 짜증나가지고 막 항의를 하다가 저한테 퇴장 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꺼져 씨발 오지마. 이 성스러운 얘기를 하는데 쥐뿔도 모르면서 뭐 김부선이 뭐 무서워? 그 이재명 대통령이 뭐 잘못했어요? 김부선한테? 왜 쫄아가지고 그걸 무슨 금기어처럼 해? 진실을 밝힐 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지. 아르미님 감사드립니다. 자, 이 김부선 사건이 언제 시작이 된 일이냐, 뭐 대충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자, 이게 2010년 11월이에요. 2010년 11월에 자, 한겨레 신문에, 자, 이게 뿌리도 잘 보세요. 진보 언론들이 시작을 합니다. 김부선 촛불 50번 들었건만 돌아온 건이라는 제목의 2010년 11월입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는데 11월이 맞을 거예요. 2010년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되자마자, 호리즌 CHC님, 네, 감사드립니다. 한겨레에서 이따위 기사를 내보냈어요. 금기의 김어준이 만난 여자. 인터뷰인은 인터뷰어죠. 인터뷰어는 김어준이었어요. 포청천님. 김어준이 김부선이를 이렇게 데려다가 인터뷰를 합니다. 여기서 이 얘기가 핵심이었어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쭉 약을 파는 겁니다. 쭉 약을 팔다가,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총각이라는데 그 인생 스토리가 참 짠하더라. 인천 앞바다에서 연인처럼 사진 찍고 지가 가방 매주고 그러면서 데이트를 했지. 자, 이 얘기가 처음 나옵니다. 자, 이 인터뷰 기사에서는 누군지 얘기는 안 했어요. 다만 지방선거에 출마를 했다.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 얘기인데, 자, 그 남자로부터 다시는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약조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되는가 싶다가 결국 그 남자가 지난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던 것으로 매증된다. 자, 이 기사가 나와가지고, 이른바 김부선 스캔들이, 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거 아니냐라는 썰이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중앙정치인 무대에 이재명이 등장한 상황도 아니고, 이재명이 이제 성남시장으로 발을 내딛는 시점에 김어준이 김부선을 만나가지고 이런 인터뷰를 해서 이재명을 흔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보수 진영에서 시작된 일이 아니라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보 진영에서 시작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겨레 신문과 김어준과 김부선이 한 일이에요. 언제나 이런 식으로 민주당 내 민주진보 진영의 유력한 정치인들을 공격을 해왔어. 김민석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옥고를 치렀는데, 그때 이제 제가 서울구치소에 김민석 총리와 같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이제 자세한 내용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알게 된 거야. 그때가 언제냐?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예요. 2002년 대선 이후에 응? 그런 일이 벌어진 거야. 물론 감옥에 온 거는 이명박 때 감옥에 오긴 했지만은, 구속된 거는 이명박 때이지만은, 검찰에서 김민석을 털고 당에서 김민석한테 다 뒤집어 씌운 거, 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 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한 것처럼. 예? 이거 친문들, 자신들의 정적을, 검찰의 칼을, 윤석열 같은 놈을, 정치검찰들을 이용해가지고 다 날려버린 거예요. 이재명, 박원순, 안희정, 김민석도 오래된 일이지만, 저는 그런 정치검찰과 결탁한 민주진보 진영 내에 이 부패한 세력들 같이 벌인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이 김부선 스캔들 전체를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날은 아니니까, 요건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일이 다시 시끄러워진 게 언제냐? 대선 후보 경선 때예요, 여러분. 김영환이, 이게 바른미래당이었나요? 출마했던 김영환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 이야기를 꺼냅니다. 일베 회원이었습니까? 형님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나요? 여배우와 얼마 만났습니까? 이게 유튜버에 썰로 놔두는 걸 보수 진영 후보가 들고 나왔어요.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대단히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김부선 얘기가 다시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요 기사 보세요. 요 기사를 먼저, 기사 날짜를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5월 30일에 나온 기사죠. 5월 31일 오전 4시 30분에 기사가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경기지사 토론회는 2018년 5월 29일에 있었어요. 그죠? 29일에 토론회가 있었으니까 5월 30일 새벽에 기사가 나왔겠죠. 그래서 29일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자, 이 얘기가 처음 나오고 나서, 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018년 5월 31일 주진우 김부선 음성 파일, 누리꾼 주진우가 가장 나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김부선과 주진우가 통화한 음성 파일이 공교롭게도 김영환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부선 문제를 거론을 하고 바로 다음날 이 음성 파일이 공개가 돼요. 어디에 공개가 됐느냐?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와 동영상 재생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가 됩니다. 주진우 김부선 전화 내용에 이라는 음성 파일 동영상이 연달아 올라오게 돼요. 동영상은 원본 음성 파일 2개로 각각 3분 22초 분량, 2분 13초 분량,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퍼지고 있는 음성 파일은 45초 분량, 1분 2초 분량으로 편집된 것. 두 파일을 합친 5분 35초 분량의 원본 파일도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 당시에는 뭐 정치평론을 못하고 있을 때여가지고, 어느 커뮤니티 사이트에 이게 최초로 공개됐는지는 확인을 못했어요. 아마 이렇게 됐던 것 같아. 누군가 익명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에, 아마 진보 민주진영 사이트겠죠? 여기다 이걸 올리고 이게 유튜브로 전파가 된 상황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우연입니까? 그리고 김영환 쪽에서, 보수 진영 쪽에서 만약에 이걸 뿌렸다라면, 얘네들이 기자회견 해가지고 국회에서 더 시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퍼뜨리지 온라인 커뮤니티에다 몰래 올리겠어요? 스프링조이님, 채평이 민주화 보상금 신청해야 슈퍼챗과 투자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보상금 신청하라. 이거 누가 했을까요?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누가 올린 거예요? 아니, 주진우하고 김부선이, 이제 이 내용은 이거예요. 예, 이거 간단하게 또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용을 소개를 하면 다 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 내용의 핵심적 내용은 뭐였냐면, 지난 글에서 이재명과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서 끝나지 않았나. 소송하면 200% 진다. 논쟁이 이재명으로만 가지만 아니다. 이게 문자를 잘못 쓴 것 같죠? 예. 이렇게 주진우가 조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김부선한테. 그래서 이제 사과문을 올려라. 주진우가 사과문을 올리지 않으면은 소송에 200% 진다. 그리고 김부선, 침묵하지 않고 페이스북에 글을 쓰라는 것이냐? 되물었고, 남성은 다시 한번 특정인이 아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다는 글이 나가면 좋다. 예. 이게 마치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주진우가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를 도와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쟁점은 뭐냐면 저게 사실이냐 아니냐. 예? 주진우가 김부선에게 사과문을 쓰게 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김부선과 이재명 후보 사이에 무슨 스캔들이 있었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진우는 본인은 이재명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음성 파일이지만 선거를 한 열흘도 채 안 남겨둔 시점에 저게 터져왔기 때문에 도와준 척 한 거지만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재명이 김부선과 무슨 스캔들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음성 파일이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건 주진우와 김부선의 통화예요. 그러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누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초에 이것을 유출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김부선 아니면 주진우인 거잖아요. 본인들이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주진우 아니면 김부선이 올린 거잖아, 이거는. 김부선이 유출을 한 거잖아. 근데 김부선이 저런 녹음 파일을 본인이 유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볼 때? 김부선은 이미 이재명하고 스캔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저 녹음 파일을 본인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본인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언론을 통해서 노출을 시키지 온라인 커뮤니티에 넣겠냐고요. 이거를 뿌리겠냐고. 김부선은 이미 막 가는 상황이고 저때 난장판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시에 무슨 점이 있다고, 예? 이 전파들 아까 전파라고 제가 막 그랬는데 김부선이 이재명 대통령 은밀한 곳에 점이 있다 이런 주장까지 해가지고 아주대 병원에 가가지고 검증을 받았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상황을 만든 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저는 이 음성 파일 누가 유출한 거냐고. 김부선이 그 파일을 본인이 녹음해서 가지고 있었다라면은 김부선이 공개를 했겠지. 그냥 기자회견 열어가지고 이거 봐라, 내가 주진우랑 이렇게 얘기를 했다, 주진우가 나를 회유를 해가지고 이재명을 도와주려고 이런 식으로 했다라고 치고 나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김부선은 전혀 그러지 않았어요. 김부선은 아마 녹음도 안 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면 주진우 쪽에서 유출된 거예요, 저거는. 근데 아닌 척 쌩깐다고? 그리고 그게 우연히 대선 후보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김영환이 김부선이라는 금기어를 김부선이라고도 얘기 안 했습니다. 여배우라고 그랬어요. 여배우 스캔들을 언급한 다음에 바로 나오냐고, 녹취 파일이. 자, 이걸로 부족했는지,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저 음성 파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가 안 됐습니다. 크게 하여튼 시끄럽진 않았어요. 대선은 이제, 경기지사 선거, 지방선거를 며칠 앞두고 공지영이 폭탄을 한 번 더 던집니다. SNS에 주진우 기자, 김부선 겨우 막았다 대답 폭로. 자, 공지영이가 SNS에 이런 글을 써요. 약속한 대로 이창윤님 포스팅에 답을 합니다. 2년 전 어느 날 주진우 기자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기 대선주자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자지만 이재명 시장을 좋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라고 실명을 정확히 저격을 하죠. 린첸님 감사드립니다. 진우와 이야기 중에 그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 기자가 정색을 하며 김부선하고 문제 때문에 요새 골머리를 앓았는데 다 해결이 됐다, 겨우 막았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얼핏 보고 들은 게 있어. 그럼 그게 사실이야? 하니까 주 기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막고 있어. 사실이라고 확정을 해준 거죠. 누가 확정을 해준 거냐면은 주진우가 확정을 한 거예요. 사실이야라고. 그리고 이걸 본인이 공개를 못하니까 공지영을 통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저는 솔직히 조금 실망스러웠던 기분이 든 걸 기억합니다. 예. 주진우 기자는 그러니까 이재명 너무 기대하지 마, 이런 뉘앙스였죠. 잠시 후 마침 보란듯이 김부선 씨에게 전화가 왔고 주 기자가 무슨 통화를 하는데 누나처럼 다정하게 민원을 해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제 개인 사정들도 있고 전주 봉침 여목사 사건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더 이상 그들이 하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신경 썼다고 해도 지방선거라서 전 서울 시민이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2년 지나갔습니다. 6월 7일에 이런 글을 올려요. 발칵 뒤집히죠. 이제 김부선 스캔들을 사실로 공지영이 확정을 해준 거예요. 본인도 얘기를 하지만 주진우와 공지영이 매우 친한 사이 아니었습니까? 이게 우연일까요, 여러분? 이재명 죽이기 아니었어요? 이재명이 경기지사가 되면은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 시기에 안희정도 날아갔고 박원순 시장은 뒤에 날아갑니다. 이재명을 어떻게든, 그래서 똥파리들이 남경필 찍자고 했던 거예요. 이재명을 미느니 남경필을 밀어야 된다. 왜? 남경필이 경기지사가 되면은 지들은 대권은 지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가 되면은 대권으로 가는 고속도로가 열릴 거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위협적인 대선 주자로 크기 전에 눌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남경필이를 경기지사를 만들려고 했던 거야, 저놈들이. 그러기 위해서 김부선 스캔들을 내통을 해서 저는 짜고선 터뜨렸다고 봅니다. 뇌프셜이지만 이게 너무 우연히, 너무 반복되잖아. 너무 우연히 많잖아요, 여러분. 자, 공지영과 김어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이게 여의도에선가 과거 낙곰수 시절에 집회를 하고 김어준 차에 공지영이 앞좌석에 함께 타고 집회 현장에서 떠나는 장면이에요. 뭐 이거 한 장의 사진으로 공지영과 김어준이 얼마나 깊은 사이인지를 우리가 추론하는 건 한계가 있지만, 공지영을 저렇게 앞좌석에 태워서 그 집회 현장에서 나갈 정도면은 뭐 가까운 사이인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김어준과 주진우가 당시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똥파리냐고, 여러분. 저게 다 우연이라고요? 바보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바보예요? 자, 그런데 한참 지나서 희한한 사건이 터집니다. 여기에 정청래가 왜 나오는가? 희한한 사건이 하나 터지는데, 자,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22년이에요, 이건. 최고위원 하고 있을 때입니다, 정청래가. 단독 이재명 정청래와 불편한 동행, 김부선 스캔들을 비판하던 이와 한배? 이재명 불륜 스캔들 맹폭한 A씨, 정청래 의원실 보좌진으로 근무. 친명계 자처한 정청래, 보좌진은 반명 인사 채용 논란. 자, 이 보좌진이 정치 경력도 이상해요. 과거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김부선 스캔들 논란, 자유선진당 부대변으로 활동했던 A씨는 현재 정청래 의원의 보좌진으로 활동 중이다. 언제부터 A씨가 정청래 의원과 활동했는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현재 보좌진 중에서도 핵심 인물로 활동 중이다.
자유선진당 부대변으로 활동했던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15일 배우 김부선 씨가 유부남 정치인과 잠자리를 가졌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같은 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다. A씨는 당시 논평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권을 떠나라. 더 이상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이라는 그림자 속에 숨지 말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이미 인터넷에는 그 정치인의 실명이 좀비처럼 떠다니고 있다. 진실은 곧 밝혀지겠지만 우리 정치인들의 성모럴이 가히 위험 수준이다. 정치인은 가십거리나 제공하는 시정잡배가 아니다. 시정잡배가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다고 정치인이 돼서도 안 된다. 예, 이 사람은 나중에 이제 항의 전화를 받고 실신을 하기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요. 예. 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는 논평 후에 A씨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인터넷에 떠도는 것만 가지고 공당의 이름으로 논평을 낼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된다. 예. 이렇게 항의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 떠나서 자유선진당 출신을 핵심 보좌관으로 두고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납득이 안 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근데 하필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저격을 했던 사람을 핵심 보좌관으로 쓴다? 그것도 민주당 최고위원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의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그 잘난.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갈라치기예요, 지금? 예? 최강욱 전 의원. 근데 공개적으로 묻고 싶네. 이것도 갈라치기예요? 본인이 이때 공직기강 비서관 할 때 아니에요? 아닌가? 2018년 지방선거니까 아닌가? 자, 근데 또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얘기를 하면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김부선, 이재명 언급하며 오열, 더러운 정치판이 정치계라고 하지만 이건 2021년 4월 2일에 김부선이 이제 재판받고 있으면 재판에서 이제 나온 얘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술을 합니다. 자, 이날 재판에서 김부선은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었다. 이거 중요한 진술이죠. 제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인들 싸움에 말려들었다. 그 사건으로 남편도 없이 30년 넘게 양육한 딸을 잃었고 가족도 부끄럽다고 4년 내내 명절 때 연락도 없다. 아무리 살벌하고 더러운 판이 정치계라고 하지만 이 뒤에는 읽어드릴 필요 없고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가 알고 있다. 계속 그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진술이 나옵니다. 요 대목이에요. 김부선은 발언 도중 감정이 북받친 듯 흐느끼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임종석, 박선숙 씨와도 통화해 억울함을 호소했고 정청래 등 민주당 386 세대에게도 다 말했다. 여기 한 명이 더 등장합니다. 이 기사에는 누락이 됐는데 정청래, 정봉주 등 민주당 386 세대에게도 다 말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법정에서는. 임종석은 당시에 비서실장이었죠? 비서실장 하기 전이었나요? 지방선거 때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박선숙은 청와대 대변인이었어요. 정청래 대표적인 친문 정치인이었죠. 정봉주도 마찬가지예요. 다 말했다. 누가 짠 겁니까 이거? 난 상당히 의심스럽네. 그러니까 저 사건이 터지기 전에 김부선이 임종석, 박선숙, 정봉주, 정청래에게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나 박찬대가 당대표가 되나 똑같습니까? 아무나 돼도 괜찮은 거예요?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정청래 후보를 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면은요, 또 이 수박놈들이 스물스물 기어나와서 다시 민주당을 친문당으로 만드는 거예요. 친문 386들 재기의 발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청래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다시 친문 386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과도 싸웠지만 민주당 내에 뭐 수박이라고도 하고 사쿠라라고도 하고 기득권 세력이라고도 하는 이자들하고도 치열하게 싸운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마침내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됐다고 우리가 환호하고 있는 축제처럼 이 상황을 즐기다가 진짜로 또 뒤통수 맞는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강욱의 말이 맞습니까? 최한욱의 말이 맞습니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무려 12시 20분까지 했습니다. 이러다가 진짜 쓰러지겠어요. 빨리 이거 당대표 선거가 끝나야지.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고요. 내일 10시에 또 할 얘기들이 있으니까 내일 또 10시에 저는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